진짜 대한민국을 위하여 효심 백은정의 희망찬 모닝콜 1월 26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한 시대를 함께 살아온 정치인의 흔적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베트남 출장 중 심근전색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단순한 한 정치인의 죽음을 넘어 한국 정치사의 한 장면이 조용히 닫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전 총리님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늘 권력의 중심에서 정권을 지키고 어려운 순간에 뒤에서 든든하게 판을 짜며 정치를 책임으로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시작해 제도의 중심으로 들어온 이 총리님의 발걸음은 칠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집권여당 대표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정치가 가장 무거웠던 시절을 정언합니다. 오늘 모닝콜은 그 무게를 끝까지 품고 떠난 한 정치인을 기억하며 시작합니다. 예찬 정치인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우리 곁을 떠난 이름입니다. 김혜민 대표님, 이해찬 총리님께서 떠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민주평통 들어가게 되면서 일을 조금 계속 맡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해찬 총리님께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계셨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건강이 위독해지신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지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죄책감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해찬 총리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 정치인들은 항상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투명하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절실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그 뜻을 이어받아서 저도 뭐 또 정치인이라고 보기보다는 한 국민으로서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침 또 신천지와 통일교 얘기로 시작합니다. 신천지와 통일교 간부가 축구대회를 열어 정교유착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왔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만희는 통일교 한학자를 불허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해외 신자가 더 많은 점을 불허했다는데, 그런데 통일교는 오히려 신천지의 당원 가입 노하우를 불허했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20여 년 전부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다양한 당명과 국민의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이만희 추측근이 이휘창 선대위에 활동했고, 17대 대선에서도 신도 1만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문건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말 참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장동혁이가 생각보다 단식에 약간 체질을 보여준 이후 국민의힘 내부는 똥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와 민주당 공천헌금으로 쌍특검 요구 속에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런 방해 공작은 소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교단 탈퇴자로부터 기초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만희 구속 후 신천지를 둘러싼 문제를 막기 위해 정치적 힘이 필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돈거래 정황까지 드러난 통일교는 매수 및 뇌물금지 정당법 제50조 위반의 핵심이고, 인력을 동원한 신천지는 강제 입당금지 정당법 제42조 위반이 분명합니다. 검경학수본부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를 종교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치가 제도를 만들었다면 종교는 그 제도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묻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종교인과 만나고 정치인이 행사에 종교단체를 찾는 것은 소통을 위함이지 거래가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신천지와 통일교는 정치권과 장사를 해왔습니다. 특정 종교만 향한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정의 실현과 왜곡된 관계와 거래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혜민 대표, 통일교, 신천지, 장동혁 세 축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헌법 위반
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정교 분리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위헌적인 행위를 지금 이해창 때부터는 사실은 뭐 한 20년 전 아닙니까? 예. 그때부터 했다는 얘기니까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때 이미 처단됐어야 됐다. 이런 관행을 저지르는 이 종교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나라당은 그 당시에 법적 처벌을 받았어야 될 시점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태행적 종교하고 태행적 정당의 이런 결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이라도 위헌 정당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지지난 대선이죠. 벌써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 대한민국의 순복음 중앙교회를 비롯한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목사들이 대놓고 해서 윤석열 찍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신교 목사들 어제도 제가 심화보 목사 교회 가서 그 추위 무릅쓰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얘기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심화보 목사 같은 그런 어떤 폐륜적 행태 또 내란 선동을 그냥 계속해서 해오는 이런 행태들 본보기라도 심화보는 우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감옥으로 가야 되고 교회가 문을 닫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개신교가 송구를 거꾸로 들어서 국민한테 반란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유착해온 종교와 정치 이제 제자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밝혀내고 끊어내는 과제는 늦었지만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X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멀티플랫폼 서울의 소리 초심 배운정 희망찬 음악골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발하는 대상은 자유대학의 김준희, 박준영, 심재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피고발인들을 형법 90조 내란 예비 음모 선동죄로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합법 계엄이라고 하면서 계엄을 홍보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 선동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내란 선동하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내란 동조까지 하면은 5년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무서운 길을 지가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세뇌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 젊은 학생들 각성을 하고 우리가 본보기로 이 자유대학 지도부를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힘을 합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야지만이 이 대학 내 또 우리 사회 내에 숨어있는 극우 세력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주변에 우리 아들이나 우리 조카나 우리 손자가 세뇌돼 가지고 윤석열을 연호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무슨 어게인하면서 집회 나가거나 SNS에서 선동글을 올리는 사람들 보면 우리 어른들이 단단히 타이르고 그렇게 묻어도록 그렇게 좀 말려주십시오. 예. 그 2026년 1월도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이 벌써 갔는데 힘차게 희망찬 모닝콜 희망차게 시작하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선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활기차게 좀 해야 되는데 이해찬 전 총리께서 어제 운명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제 마음도 조금 다운됩니다. 참 총리께서 떠나시니까 보통 이해찬 전 총리님을 민주화의 1세대라고 보통 흔히 칭하는데요. 그분이 떠나시면서 한 민주화의 한 시대도 같이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남기신 발자국 잊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저하고 동갑입니다. 52년 7월생인가 되고 제가 1월생이라 한 6개월 빠른데 아직 지금 현재 75인데요. 우리나라 나이로. 언론에는 74또 나오고 73로 나오는데 52년 우리나라로 75.
지금 아직 활발히 일해야 될 시기인데 어쩌다 그렇게 그랬는지 고본 후유증도 있었을 거고 정치하면서 몸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격이라 몸이 많이 그렇게 좀 축나신 거예요. 그러신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김혜민 대표님 아까도 이 얘기했는데 평통에서 일했다고요? 네, 지금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해찬 대표가 평통 수석 부의장인데 네. 그 막중한 또 일을 하시다가 또 베트남 왜 가셨는지 참 이렇게 근데 가실만 하니까 건강히 가실만 하니까 가셨겠죠. 그 당시 많이 아프면 못 가셨을 텐데 급작스럽게 비행기 안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매우 안타까운데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해찬 전 총리를 그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하셨을 때 저는 정말 잘 하신 정말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큰 거목이셨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이런 번영과 통일의 길을 뚫을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실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못다하신 일이 많을 겁니다. 그 중 하나도 지금 그거까지는 대한민국이 지금 내란 선동 세력들이 살아있고 이런 것들 얼마나 나 이상으로 이걸 좀 빨리 뭔가 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의 소리와 국민의힘 해체운동 원무동 시민단체가 지난 8일 자유대학 지도부 3인을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수사부에 고발했는데 김 대표님 고발인 조사도 나오라고 연락도 왔다는데 진행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초심 백운종 대표님하고 저랑 이제 고발을 했고 이례적으로 고발인 조사가 너무 일찍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좀 당황을 했고 이렇게 빨리 조사를 한다고. 왜냐면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했을 때는 2달 만에 왔고 사실 공수처에 고발하신 거는 아직도 연락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자유대학에 대한 고발한 거는 너무 빨리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다음 주에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했고 사실 저는 이게 영향이 있는 게 한덕수가 사실 그 23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명확하게 재판부가 비상계엄이 국헌 분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판결문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자유대학 이 분들이 명확하게 이 학생들이 명확하게 이 내란 옹호를 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검찰에 송치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한덕수 23년 그 내란 동조 혐의로 23년 받으면서 경찰 수사가 좀 그렇게 물살을 탄 것 같은데 어제 김계리 유튜브에서 가보니까 김계리도 상당히 이게 한덕수 24년 받기 전에 한 방송임에도 장동혁 대표도 우리 김혜민 대표가 고발했고 자기도 고발했다고 많이 욕을 많이 하던데 김계리 변호사 고발했어요? 저 이제 김계리 변호사도 고발해야 되는 게 일단 김계리 변호사가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그 간첩이라는 근거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고발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 그 얘기 나도 나오더라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고발한 거는 초심님과 저랑 같이 고발했는데 왜 초심님은 간첩을 안 물고 저만 간첩으로 몰았는지. 나는 검증이 된 사람이라 나이 저는 먹어서. 저도 검증이 돼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그 당시에 윤석열을 면회 가서 사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같이 함께 싸우자라는 얘기를 들었다. 같이 함께 하겠다. 그러면 사실 내란을 같이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동지다라는 것을 대놓고 표방했는데 고발 안 한다는 게 비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고발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김계리 변호사가 그걸 문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간첩이라고 얘기를 했고 황교안을 고발한 것도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서울의 소리 또 초심님도 간첩이 아닌가. 아니, 내가 서울의 그런 소리가- 논리로 가는 거죠. 또 거기 또 빠지셨던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저 간첩이라고 한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고발을 저는 하겠다. 변호사가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냐. 아이, 변호사 쌍욕은 내가 네. 김계리 댓글에다가 네. 쌍욕 유튜브 주소창을 다 붙여놓고 왔어요. 보라고. 거기 와서 김계리 또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간정어라고 막 쌍욕하는 거 그거 내가 거기다 댓글도 써놓고 정신 차려 김계리.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장동혁이가 내란 윤석열 찾아가서 윤석열 중심으로 뭉치자. 지금 김용민 의원 말로는 윤석열 화이팅
이래도 내란 선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윤석열 어게인 네. 이거지나 윤석열 화이팅. 내란 네. 선동이죠. 내란 수기를 어게인 하자는 건 내란을 하겠다. 이 조선시대 같으면 바로 참수형이야. 네, 이괄이나 이런 당시에 뭐 지금 혁명가라고 볼 수 있고 사회운동가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기득권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켰다. 우리 역사는 반란으로 배우지 않아요. 네네. 동학밭도 반란이라고 네. 그랬는데 초기에는 네. 이런 상황에서 이괄이나 이런 사람을 지금 이제 잡아다가 사형을 시켰는데 그 이괄 화이팅 그러고 오면 그저 포졸이 보면 잡아다 당장 역적으로 목 빼버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발인 조사. 네. 지금 이제 언제 가요? 그때 또 가서 기자회견도 좀 해야 되는데. 네, 목요일 날. 박준영이랑 좀 쫄았겠네. 소식 들어왔어요? 쫄았다고? 아니요, 전혀 들어온 건 없고 쫄아서 그런지 이번에는 한동훈 제명 가지고 집회를 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어게인 하지 않고 이제 네. 한동훈을 공격해서 예. 그래서 갑자기 왜 계속 한동훈을 계속 얘기를 하나? 아니 근데 자유대학이 한동훈 편이에요? 한동훈 반대 편? 한동훈 반대죠. 그렇죠. 한동훈이는 그래도 네. 100가지 나쁜 중에 한 가지라도 탄핵에 찬성했고 네네. 내란 반대한 거. 요 네네네. 부분은 나는 지금 내란 청산 국면에는 한동훈이 그래도 좀 낫다라고 보는데 네. 어제 한동훈 또 했어요? 네, 그 한동훈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모욕하며 여론 조작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보수를 분열시키고 당권을 노린 사람을 지지할 수 없다라면서 당원 게시판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을 가짜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논리로 한동훈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게 너무 좀 사실 부끄러워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이 그 탄핵에 찬성을 했다라는 걸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사실 당원 게시판에 글 올린 거 가지고 제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자유대학이 우리 고발에 쫄아가지고 윤어게인 집회를 포기했다는 얘기 반가운 네. 소식 같기도 한데 네. 김민호 대변인님 네. 지금 한동훈 집회가 어저께 막 자기들만으로 10만 명 모였다. 네. 경찰 수산으로 3만 명 모였다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내란 찬동파와 내란 반대파가 반대파 쪽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 산사망만 모이는 자기들 주장으로 10만 모인 10만 집회가 모였다고요. 열렸다는 건 지방선거에 출마할 모든 후보자들이 전국에서 네. 지금 그 장동혁의 네. 내란 찬성 윤석열과 연결을 끊지 못하는 거 가지고는 당선 가능성이 어렵다고 없으니까 보는 거죠. 몰렸다고 나는 네. 정치적 분석을 깊게 해요. 예. 합당도 깊게 보고 하고 있지만 얘기는 않지만 예.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대표님 분석이 정확하시고요. 지금 여론조사 국민의힘 당원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물론 제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 45% 정도로 나오지만 제명을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한 37% 정도고 뭐 관심 없다, 중립이다라는 게 한 17, 18%예요. 그리고 사실은 딱 보이기에는 한동훈 대표를 전 대표를 제명해야 되는 게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한 10%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37% 가까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한동훈 몰아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만만한 세력이 아니고 이들이 물리적으로 실제적인 힘을 집회를 통해서 보여준 거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단식할 때 안 났잖아요. 예. 안 와갖고 장동혁 쪽에서는 이게 날려야 된다. 그래서 아마 병원 갔다가 돌아오는 단식하고 뭐 후유증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 복귀하는 29일 정도 최고위에서 지금 한동훈은 그대로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싸움이 재밌겠네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네. 한동훈 세력이 어떤 조금 네. 오른쪽의 입장에서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포기는 못하고 계속 지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더러운 장동혁보다는 조금 덜 더러운 한동훈이 낫다는 걸로 그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혜민 대표님 자유대학이 이제 장동혁 편에 들어서 장동혁은 윤석열을 내란 수기를 옹호하는 내란 선동자잖아, 동조자고. 근데 지금 고발해가지고
만약에 자유대학에 애들이 와서 김혜문 대표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 어떻게 좀 입장을 바꾸고 애들 부분이 있습니까? 아, 그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다 이렇게 폐쇄하죠. 예. 예, 폐쇄한 정도가 되면은 한다. 왜냐면 거기 계속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너무 공격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그 서법집 네, 서법지원 네. 그 했던 애들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해주고 네. 선처를 해줬잖아요. 네. 요 몇 그렇게 해서 풀려난 요 몇몇 그 젊은 친구들이 자유대학 스타일인데 네. 자랑하고 다니는데요. 나 죄 없어서 풀려났다. 아이고. 아 뭐 교도소에서 나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아. 또 그 소용 심리로 아. 자랑하고 다닌다 그래서 네. 그 용서해 주실 때 네. 잘 보고 용서해 주시고. 근데 얘들은 어떤 논리도 부족하지만 네. 어떤 정체성이나 옳고 그른 판단도 서부지법에 폭도들이 잡혀가가지고 또 변호사들한테 꼬임에 네. 계속 강경 그 발언으로 나는 잘못 없어 하다가 죄를 많이 받은 네.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반성문을 막 매번 날마다 반성문 쓰고 이런 사람들도 변호사 때문에 참작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서 죄가 더 고등 항소심에 높아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반성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 변호사들은 그렇게 맞벌이가 되지 않아. 그 지금 윤석열 김용원 변호사가 또 거기 연관된 정광으로 연관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인데 아주 고약한 변호사들 지금 뭐 한동훈을 그래도 가짜 보수로 칭하는 자유대학 해도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 한동훈이 하기야 뭐 자유대학 입장에서는 내란을 반대하고 윤석열이 구속되는데 일조를 하고 탄핵되는데 일조해서 한동훈이가 때려 죽이도록 미웠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저기 우리 김혜민 대표 자유대학 행각 가운데 간과함이 안 되는 점이 있죠.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민참여 기본 법안, 전기통신 이용 다중 피해자 피해 사기 방지 법안,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민생 법안의 반대 운동을 또 펼친다는데 이자들 이런 반대 운동을 펼치는 이유가 또 뭡니까? 왜 무슨 뭐 반대 운동 펼친다고 영향력도 없겠지만 이게 또 뭐 바른 논리입니까? 제대로 된 논리입니까? 아니면 또 억지입니까? 그러니까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하나만 보더라도 돌봄하는 이게 지금 보면은 나이 어르신분들 돌봄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움 많이 겪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가서 사실은 돌봄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생기는 걸 국가적으로 좀 보장하자 이런 좋은 법인데 여기에 중국인들이 고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도저히 이게 설득이 안 돼. 웬만한 지금 법안들 보면 전부 다 중국과의 관련성 조금이라도 조선 소위 말하면 이제 중국 동포들이 와서 채용이 될 것 같다면 다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런 논리로. 신관계 안전법 왜 반대? 그것도 뭐 중국어 관련 있어요? 아니 그것도 사실은 보니까 이 검사 규제가 많아지면 네. 아니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검사를 많이 하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라는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은 100번 1000번 네. 점검해도 되는데. 네, 네. 아.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그런 논리로 한다는 게 저는 이 학생들이 과연 이 법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건지. 김민주 대변인. 네. 이 저기 자유대학에 좀 고민 좀 해봤어요. 해야 돼요. 민주당에서 이 자유대학 관가하고 나는 지금 서울교육감도 만나서 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들어보셨어요? 여러 가지 이런 법안 반대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 그 돌봄의 동포분들이 사실은 좀 저비용으로 저임금으로 사실은 고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분들 없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돌봄 체계가 무너질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듯 복지에 대한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좀 임금을 높여주면 우리나라에 좋은 분들이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중국인이어서 반대한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가? 그러면은 이제 한덕수 재판할 때 이 재판관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 판사께서. 뭐냐면은 너무 큰 죄를 졌다. 어떤 죄냐? 이러한 사람들의 이 자유대학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윤석열하고 한덕수가 그렇죠. 내란 친위 쿠데타를 네, 해갖고 네, 네, 네. 이게
가장 결정적인 큰 죄다라고 네. 딱 판결문에 넣었잖아요. 네. 아 그게 새삼 네.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진관 판사가 우리가 보는 거 같은 것 같아요. 윤석열이 지은 네. 그런 내란 때문에 자유대학이 생겨났고, 맞습니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매국구구들, 네. 또 친일 김병헌 같은 매국노들을 그냥 방치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네. 김병헌 같은 자가 자유총연맹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늙음학교 가서 교사도 하고 네. 오히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친일 매국 짓을 하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청년 극우화 문제가 안보까지 지금 위협으로 번졌다. 지금 누구죠? 이 오종택이가 네. 그 김병헌이랑 같이 다니던 위안부 친일 매국놈이에요. 그놈하고 나하고 세종대 앞에서 싸우고, 김병헌이 집회에 그쪽 걔들 나오고, 우리는 우리대로 호사카그 교수가 와서 위협하니까 나보고 집회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집회를 할 때 만난 건데, 우리 김민주 대표님, 이 30대 오종택이가 북한의 무인기를 날린 거는, 지금 윤석열을 대행해서 위안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뭐 호기심을 날린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예. 이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천청병력 같은 일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경 합동 조사 TF에서 압수수색하고 정보서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오 씨하고 장 씨가 알고 봤더니 그 윤석열의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었고 이 자금을 정보사령부가 대줬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주었대요. 나왔대. 의혹이 아니라. 예, 근데 그것뿐이겠느냐라는 말이죠. 이게 그럼요. 드러난 건. 그래서 이거 문제를 갖다가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이것을 끝까지 계속 날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의 죄를 갖다가 호도하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실제로 이 만든 드론을 갖다가 납품한 정황도 있어요. 윤석열한테. 그럼 대규모의 이 드론을 납품시켜서 제2의 제3의 외환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환죄 아니면 최소한 이적죄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싶습니다. 또 김혜민 대표 네. 고발러로서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이종배라고 서울시의원 고발러보다도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한 오종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유대학하고 같은 맥락은 아니고 오종택은 오래전부터 주옥순, 김상진, 김병헌 이런 유석춘, 예. 이우연 얘들과 논의인데 왜 이런 애가 이런 짓을 했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매우 흥미로워요. 오종택이 이제 내란 일어난 후에 보낸 거잖아요. 네. 왜 보냈냐. 그걸로 위안을 일으키기는 좀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 민간인도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는데 윤석열이가 좀 보낸 게 무슨 외환지냐. 물타기라는 물타기. 그런 주장을 했는데 맞습니다. 김혜미 대표는 어떻게 봐요 그거?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맞는 말씀이신데 그건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어쩌면 이 사람들은 계속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 아니었나 이 생각도 들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드는 거거든요. 당연히 윤석열 외환죄에 대한 물타기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고 우리 국민에게 모두한테 좋은 건데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저는 무인기를 뿌렸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외환죄에 대한 물타기도 분명히 그런 거를 관련이 있는 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보다 더 큰 주장, 박선원 의원 주장보다 한 발 앞서가면은 네. 일본을 위해서 한 거다.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불리하지 네, 않아요. 그렇죠. 또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매일 네. 신 많잖아 일본에. 네. 무슨 테라스? 뭐 있었는데 그 신 앞에서도 김건희가 좋아하던 김건희가 그 비르고 천공이 우리 영화 만들잖아요. 네, 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오종택은 김병헌 같이 친일 매국놈이니까 일본을 위해서 남북 관계를 악화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이 곤욕스럽게 만들어 온 거 아닌가 하는 김민주 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도 한 말씀 살짝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저자사자 뭐 이 드론 관련돼서 장시호 씨 그 조사 지시하고 수사 지시하니까 국민의힘이 바로 뭐라고 했냐면 저자세로 왜 우리 국민을 수사하냐. 알고 봤더니 지들이 그 데리고 있던 대통령실 데리고 있고 정보사령부가 돈을 줘서 키웠던 자유대학 같은 이상한 불순 그 내란과 외환을 갖다 회칙했던 무리였잖아요. 근데 그걸 속이고 일반 국민을 왜 조사하냐 했지만 이 보면은 계속적으로 아까도 김 대표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남북 관계를 갖다가 계속 좀 안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들 보수의 어떤 그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혐오를 갖다가 더 부추길 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했듯이 일본 극우 애들이 또 마찬가지로 군사력을 그 공개적으로 재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위협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저 쌤통인 게 어제 엊그저께인가요? 미국에서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국방 전략을 네. 내놓으면서 북한은 그냥 한국이 알아서 대한민국이 알아서 정리해. 우리는 중국하고 대만만 신경 쓸게라고 하고 국방부 장관이 오늘 그러니까 내일 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주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그런 시도를 해도 이재명 대통령 말씀님처럼 그래 고자 세력가 왜 갖고 그래? 그러면은 한번 뜰까? 뭘 빨리 교쳐.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이리 갖고 와, 사실은 내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남북 평화는 결국 경제를 갖다가 더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즉 남북 평화가 한반도 평화가 밥이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으로 결론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뭐 북한 비행기 침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제 민간업체의 독단적인 행동에서 우리과 연관성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예, 군 정보기관이 무인기 침투를 자백한 오종택 일행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저기 그 노상원이 있던 데잖아요. 네. 이거는 네. 그러면 윤석열의 어떤 계엄과 내란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네. 나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당의 뭐 공식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낮춰갖고 말씀드렸는데 철저한 수사로 그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당의 논평도 거기에 대해서 2번이나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외환죄, 그다음에 이적죄까지 최소한 이적죄까지는 이 장시호 씨가 연루되어 있고 이번 기회에 정보사령부에서 이것에 가담하고 돈을 줬던 군의 불순 세력이라고 하죠. 내란 세력, 동조 세력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다 말씀 동의하는 바고 이 정보사령부가 사실 정권이 바뀌었어도 허락 없이 한 거 아닙니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혀 보고 없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 지금 이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곳곳에서 아직도 그런 내란에 옹호하고 있거나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심지어 외환죄까지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정보사가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중국 싫어하면서 중국 그 용역회사랑 계약을 해서 아이고. 우리 뭐 몇천 명을 갖다가 1,000명을 갖다가 서해에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노사무 수첩에. 네. 그거를 처리하는 용역회사를 계속 관리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자살 폭탄 그 네. 자켓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것도 제작해서 그것도 납품 받은 네. 것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하나가 더 발생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이 정보사랑 그다음에 뭐 기무사 이런 기무사는 없애기로 했지만 정보사나 이런 데들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국민들의 예상 감시도 되고 있지 않고 그런 곳들에서 지금 아직도 극우 세력이나 보수 세력에게 보수라고 보기는 부끄럽고 내란 세력에게 지지하고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예산이 가고 있는 이런 정황이 밝혀진 건데 저는 국정원에서도
자유대학 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이 만든 게 한대포고 한국대학생 포럼이고 이 한국대학생 포럼이 지금의 자유대학과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한국대학생 포럼 회장을 했던 사람이 오시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지 아닌가 관련이 있지 않나라도 같이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극우화된 청년 문제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나는 차라리 극우화되는 거는 차라리 나을 뻔해요. 극우라는 건 지금 여기서 대마도 우리 땅이다. 독도를 일본이 달라고 하면 발광을 하는 간도도 우리 땅이다. 중국한테 이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게 극우 맞잖아요. 네네. 극우가 네.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네네. 왜 자꾸 극우 그래요? 이거는 매국 극우라니까요. 이 매국 극우. 논리를 좀 알아주세요. 극우라는 용어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나라 중심이지. 예, 미국을 덕이었고 미국 대통령 뭐 우리나라 대통령 체포해달라. 네. 이런 것들은 극우가 아니에요. 매국이네요. 네, 매국이죠. 매국이죠. 왜 극우고 그런지 매국화되는 네. 청년들 문제를 거기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중국성입니다. 일베들이나 지금 뭐 같이 초등학생 보고 어떤 토론을 해오라 했던 일베 사이트에서 싹 빼왔더래요. 문제예요. 일베 가면은 김구 선생을 킬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사람을 죽였대. 네.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하면서 적을 죽이면 훈장을 받는 거잖아. 일본 일제와 싸우면서 사람을 죽인 걸 살인자다. 킬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비하를 하고 나보고도 킬구하고 다닌다고 욕 많이 해요. 킬구 무슨 코스프레 한다고. 안중으로서는 저기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고 이등박문을 영웅이라고 그러고 독립운동가들을 막 욕해요. 거기 가면은 그리고 그 전범기를 그려놓고 그걸 숭배하는 이런 짓을 벌리는 부분의 문제. 이걸 얘기해줘야 어른들이 놀래지. 극우화 하면은 극우화는 일부분 좋은 거예요. 민족주의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매국화된 청년들 문제 지금 서울교육과목도 얘기를 했는데 시급하고 지금 매우 간절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얘들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자라서 뭐게 되겠냐.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당이나 정부에서도 이 부분의 문제, 교육청, 교육감들이 네. 이번 선거에 내가 공약으로 다 걸으라고 다 나온 사람 얘기했고, 했는데, 자유대학 고발 당시 기자회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유대학은 매국 단체들이 SNS 어그로를 통해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세뇌하고 있다는 폭로했는데, 청년을 넘어 지금 초등학생까지 지금 확대된 거 아니냐는 걱정이잖아요. 윤석열 변호인 배리철 변호사가 공개한 초등학교 5학년 편지 봤어요? 자신을 애국언니로 칭하던 학생은 윤석열을 호국영웅에 빗대기까지 했는데 애들이 바로 김구 선생을 킬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보고 부끄러운 줄 알래. 윤석열 욕했다고 부끄러운 줄 알래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편지 좀 한번 보세요 좀. 네. 그 편지는 저희 뭐 공개되는 거는 여기서 공개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웬만한 국민들이 지금 다 본 것 같고요. 네, 저도 봤어요. 네, 저도 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심님께서 앞으로 여기 방송에서만은 저희 구구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매국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매국 청년으로 공식화하는 걸로 자유대학도 매국 단체, 매국 단체로 공식하면 좋을 것 같고 전 윤석열 변호인도 매국 변호사죠. 매국 변호사가 되고 이 초등학교 5학년 이 학생도 저는 매국 어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윤석열을 호국 영웅이라고 합니까? 이거 뭐 옛날에 저는 그래서 이게 다 유포되고 있는데 일간 베스트 일베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 저는 일베가 왜 진작 폐쇄되지 않았나?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일베를 통해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킬구라고 할 정도면 저는 폐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저기 방송실에 초등학교 그 편지 좀 한번 띄워줘 볼 수 있어요? 지금 김민주 대변인. 네. 초등학생들이 순진해야 되고 참 어떤 때묻지 않은 학생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윤석열한테 칭송을 하는 게 다 교육 영향이거든요. 네. 지금 심화보 은평 제1교회 진관동 네. 그 내란 전야지 할 때 어떤 여자가 올라와서 윤비 여청가를 부르는데 구구절절 윤석열 대왕이시여 막 이러면서 무슨 뭐 윤석열이가 엄청난 세계적인 유인같이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너무 마음이 씁쓸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의 내란을 일으키게 한 그 일부 매국 유튜버들을 또 이렇게 했고, 그거를 또 윤석열이가 자기가 이용한 거잖아요. 자기의 신념이나 이거를 논리로. 근데 이것들이 사실 근본적인 거 보면 아까 대표님 얘기했지만 그 매국 개신교 일부 세력들이 이걸 계속 부추겨 왔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기네 그걸 만들어 왔는데, 저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요번에 이제 신천지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는 거는, 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매국화되면서 유튜버들 통해서 재상생되고 강화되고 이런 쪽으로 되고, 그거를 갖다가 윤석열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윤석열이가 이런 짓거리까지 벌어진 것 같아서 근본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생각으로 신천지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거다라는 거고요. 저도 이제 뭐 성당을 다니지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카이사르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예수님도 정교를 갖다가 나눠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못되고 모욕하는 것이 이단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보수 개신교는 이단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명박 때부터 시작한 미디어 악법과 국정원 댓글 일베가 그때, 나는 일베를 왜 만들었는지 난 이해할 수 없는데, 이명박이 그때 뉴라이트들이 만든 대통령인데 그게 엄청난 물밑 작업들을 해놓은 게 오늘날까지 좀 물빛에 잠복해 있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그 윤석열 이놈은 진짜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일이면 윤석열 이놈은 골수까지 친일이었는 거예요. 어릴 때 일본과 잘하면서 네. 그 일본 장학생, 밀정 같은 장학생 1호가 애비고 그렇잖아요. 네. 일본 신을 섬기고 이런 짓도 해왔는데, 지금 뭐 국정농권 과거 니박 계열의 사례를 보면 이들의 활동에 숨은 자금이 있다. 나는 잼머니라고 보는데, 잼머니를 한 1조씩 쓴대요, 1년에. 기획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청년 그거 문제에 민감하다는 이유에서 3일상 유면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일부 이제 황희두나 뭐 박대희 기자가 애를 닳게 쓰고, 서울소리도 어저께도 이 방송을 했어요, 신천지 관련. 근데 지금 뭐 이분들은 전혀 모르시었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한테 질타하는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반발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김혜민 대표, 네. 정치인 하려고 했잖아요. 일말 책임이 있는데 왜 정치인들은 이렇게 어떤 민족적인 문제, 또 대통령이 지금 발벗고 나서서 이 얘기하는 부분의 문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했으면 그걸 각 장관들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 안 되면 대통령이 또 그걸 두 번째 얘기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얘기를 해야만 진행되는 이런 상황. 이재명 대통령 힘들어서 해먹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청년 매국화죠. 청년 매국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법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좀 도가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배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좀 만드시고, 우리 민주당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에 오늘 가시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당 대표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거 서울의 소리 조심히 이 문제 청년 극우화가 아니라 초년 극우화 문제 매우 심각하다. 그러게요. 소년 매국화. 이게 매국화. 초년 매국화. 초년 매국화예요. 극우 절대 아닙니다. 네. 애들이 하는 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안 해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매국화입니다. 김병헌 주장은 절대 독도 우리 땅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독도는 한국 땅이라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김민석 총리가 미국 가셨잖아. 네네. 미국 갔는데 미국
부통령이 그 좀 벤슨, 사진도 예. 그 고상하게 좀 그거와 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 손양조 목사 이놈 얘기는 왜 하냐고 쿠팡 얘기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또 조리 있게 이 얘기를 잘해가지고 이 얘기했는데 뭐 강하게는 안 하고 문제없이 좀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데 미국이 왜 남의 목사 내란 선호거다 감옥 간 놈을 얘기하는 거 보면 미국 내 우리나라 검은머리 구구파들이 트럼프한테 막 구자질하는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잠깐 그 전에 이 대통령 갔을 때도 막 들어갈 때 이상한 소리 했잖아. 그러다가 이제 바로 그 제대로 됐는데 이 부분에 김민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 되게 저는 쿠팡의 반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쿠팡이 저는 미국 회사기 때문에 굳이 뭐 한국 법을 따라라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지들이 미국 회사라고 생각하고 미국 회사처럼 하면 반문하고 싶어요. 니들이 미국에서 이런 짓 만약에 저질렀으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집단 소송 걸려갖고 하고 그러면 회사 망했을 겁니다. 수백억을 불어내야 네. 돼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콧방귀 한번 끼면 바다바다 떨면서 고개 숙이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그런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인석 총리가 속 시원하게 얘기했는데 니들이 로비로 우리 한미 관계나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우리의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조치할 거다라고 부통령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트럼프나 부통령이 굉장히 우파잖아요. 그 사실인데 엄청나게 로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로비스트법이 있어요. 그래서 쿠팡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매국하는 애들이 로비스트 싸워갖고 거기다가 돈 많이 쓰고 있어요. 트럼프한테도 많이 썼고. 그러면서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하고 부통령이 왜 아무 말 못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들이 무서운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베네수엘라나 캐나다 정도 흔들리는 나라였으면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 절대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나 미국이 함부로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 만일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드는데 그 부분에 질문하고 초등학교 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네. 그 김민석 총리가 손현보 목사나 쿠팡 얘기 그 부통령이 하면서 그 부분 우리 머리 좋은 카이스트 출신 네, 어떻게 네, 보고 네. 계세요? 저는 이제 그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이. 그리고 저는 이 한국의 구구 세력과 구구라고 하죠. 매국 세력이 매국 세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미국의 구구 세력과 연관돼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부통령이 그 목사 얘기까지 할 수가 있어요. 쿠팡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목사 얘기까지 한 거는 정상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연관돼 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 왜냐면은 아니 서울의 소리가 가장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서울의 소리를 이 민족의 소리잖아요. 서울의 소리가 시작이 민족의 소리잖아요. 이 서울의 소리의 활동을 주목하고 이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실시간 보나 보다. 네, 미국이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대놓고. 그래서 저는 이 서울의 소리가 전면전을 펼칠 때가 됐다 지금. 미국 구구 세력들하고. 내가 대표 줄 테니까 전면전 하세요. 나는 네. 무서워서 못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 매국화되는 부분 너무 심각해서 편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봐서 좀 읽어보세요. 우리 눈 좋은 우리 김혜민 네. 초등학생 이거 선편지. 읽기가 너무 윤호개는 크게 보이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누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미국에 생포되고 자유진영 대통령이 새 정권을 잡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님도 대통령직에 복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지만 옛날에 청나라의 침입과 북한의 침입을 막아냈듯이 지금도 우리 깨어난 사람들과 미국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전 세계 이재명 정부의 실체를 알려서 우리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호국 영웅이십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쟤들이 이제
저기 네 얘기 중에 주목할 게 우리나라를 청나라가 침략하고 북한이 네. 침략했는데 일본을 네. 좁혔잖아. 네. 일본을 쟤들은 좀 그러네. 나쁜 쪽으로 평가를 못해. 쟤들은 매국국이라 친일 네. 매국국이고 네. 친미도 물론 하지만 네, 네, 트럼프 네. 보고 잡아가라는 얘기인데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일들이 네. 일본 용 보도자를 바로 내가 그러네. 네. 일제가 바로 들어가야지. 네. 청나라 침략 다음에 임진왜란은. 일본 침략. 예. 임진왜란도 이 얘기가 되는데 안 하네. 임진왜란 그들은 그 일베충들은 내 일베충이라 불러 일베 거머리 같은 인간들 저 자식들 저렇게 놔두면요 나중에 나라가 정상화 됐을 때 부모들한테 우리 저 아들 딸들이 일베 그 전에 일베 공무원 시험 합격해 갖고 막 논란 일어났잖아. 네네네. 저 임용 취소한다고. 네네. 쟤들 다 사회적 폐류나 들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소위 말하면 저 논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을 미국에서 납치해서 지금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세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저러는 마두로라는 표현을 쓴다는 아니, 거는 오늘 이거 봤죠? 예, 네. 잘 좀 가서 얘기하세요. 아우, 그러게요. 지금 저 저기 깜짝 법 놀랐어요. 만들어 달라고 그 황희도랑 박대희랑이 그 사이버 내란 법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사이버 겉들어- 내란법. 예, 네. 겉들어보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쿠팡 얘기 다시 넘어가서 네. 쿠팡과 매국구구 이렇게 소년묘까지 포함해서 같이 얘기한 거 보면은 쟤들이 쿠팡을 향해서 이런 로비를 한 것 같아요. 미국은 로비가 성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쿠팡이 미국의 조사 청원하는 요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친중 반미로 규정하고 우리나라를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나라로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 이대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모략이잖아. 네. 이런 쿠팡 네. 그냥 문 닫혀버리면 안 되나? 이거 없으면 쿠팡 없으면 우리나라 안 돌아가요? 이게 조심스럽긴 한데 왜 쿠팡에 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하고 쿠팡에 납품하시는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들 문제가 있어서 저도 속상한데요. 아니 다른 회사가 오면 될 거 아니야 대행해서. 예. 근데 그거 비슷한 게 배달의 민족인가 뭐도 있잖아. 그거는 저 독일 회사. 차라리 쿠팡보다는 낫네 독일 회사가. 근데 하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네. 해놓고 왜 독일 회사가 됐대 배달의 민족. 팔았어요? 독일에. 우리나라가 팔았고요. 아이. 남은 회사가 이제 비슷한 게 뭐 신세계인데 또 신세계는 멸콩 네. 그래서 저도 마음에 안 들고 누가 아이디어 내셨는데 우리 우체국 하라고 저기 우체국에 하라고. 김혜민 대표 예. 우리 회사 하나 살려봅시다. 아, 그 우체국에 제2의 하면 쿠팡. 됩니다. 김혜민 대표 네. 정치 그만두고 나랑 회사 차리게. 네. 쿠팡 제2의 쿠팡. 네. 아니 이제 이게 플랫폼 산업이 전형적으로 초반에 네. 적자를 많이 맞아요. 보게 네. 되거든요. 네. 이 적자가 감당할 수 없어서 보통은 이제 접죠. 네,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사실 개발을 잘 해놨다가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판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플랫폼 산업은 결국은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초기에 적자가 너무 많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제 그 쿠팡도 적자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거를 꼬라박은 그 사실 말하면 재정 투자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고민할 때가 됐다. 네, 제가- 경기도 주식회사가 네. 하는 것처럼. 제가 네. 제안 하나 드릴게요. 네. 김혜민 대표 활동가한테 네. 바로 우리가 집행하자. 그 전에 네. 내가 또 시민사회단체한테 얘기할 테니까 쿠팡이 매국 행위를 하고 있잖아. 네. 미국 회사로 들어가서 네. 소년보나 뭐 좋은 사람이라 얘기하고 우리나라를 베네수엘라나 러시아로 표현하는 이런 우리나라를 매국 행위하는데 이걸 네. 정부에서 할 수 없잖아. 네.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화문에 옛날 트럼프 관세협상 할 때 농성도 하고 집회했잖아. 네, 네, 네. 집회를 해가지고 쿠팡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네. 오늘 시국회의나 이런 데 얘기할 텐데 네. 어때요? 집회 준비를 해서 네. 정부서 어쩔 수 없잖아. 미국을 네. 등에 업고 있어서 네. 그럼 국민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민주당도 같이 집회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나 저 이번 쿠팡의 이런 문제, 특히나 이거를 조사에 신고한 이 2명의 투자자는 사실은 누구죠? 그 대표가 임명한 쿠팡 이사예요. 거기다가 거기 내용을 보면 쿠팡 내부 문건 내부 사람이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 쿠팡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있어요. 자기네 간 게 아니다. 그런데 쿠팡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는데 또 앞뒤가 안 맞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김인수 총리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쿠팡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조치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네, 네, 저는 하나 꼭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쿠팡이 이제 개인 정보를 수천만 명 거를 공개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유출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5만 원 심판하지 않으면 시킨다던데 5만 원. 심판하지 않으면 회원이 이거는 네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 AI 시대에 이 개인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유통이 될 수 있고 이게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하는데 AI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초기에 막지 않으면 안 되고 강도 높은 처벌법을 해야 되고 쿠팡을 예시로 해서 사실 강도 높게 처벌을 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이제 나중에는 회사가 위기가 몰리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외국인에 팔면. 근데 네. 그 지금 쿠팡 예. 네. 우리가 쿠팡 없이 살 수 없냐? 쿠팡에서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인은 쿠팡 없이 살 수 없다. 기저귀가 필요한 젊은 부모와 식료품 떨어진 노년층에게 구세주 같은 존재다. 아니 쿠팡이 물건을 외국서 갖다 줍니까? 국내에 있는 물건 옮기잖아요. 네. 우리가 직접 사다 쓰든지. 네. 이렇게 좀 우리나라 민족성을 보이기 위해서 쿠팡 안 쓰고 직접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좀 편하게 살지 말고 힘들어도 이것도 국민들 요즘에는 뭐 편한 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근데 전 쿠팡 회원이 아니거든요. 쿠팡 전혀 지장 없어요. 예. 쿠팡 탈퇴 불매운동 또 좋죠.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이 나라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규탄 집회라든지 그럼. 이렇게 하면서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걸 우리가 그렇죠. 대신해주면 좋겠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영희 왜냐면 대표. 네,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먼저. 예, 왜냐면은 이제 지금 비슷한 그 SK나 KT가 정보 그 DB 유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네, 회사도. 네, 네. 그래서 공정거래 정부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과한 조치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 예, 공평성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일부 국민적 감정은 쿠팡 없애라, 영업 정지 시켜라 하는데 SKT 아시죠? 유출돼서 난리 났었던 거. 네, 네. 그거 이상을 하게 되면 저쪽 애들한테 그 미국 애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딱. 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대신에 국민들이 일어나서 탈팡하고 막 이 규탄대회 하면 조금 더 세게 해도 미국에서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딱 좋아요. 네. 트럼프 그 관세 때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관세 네. 협정도 좀 되지 않아. 네. 그렇죠. 지금 제일 그쪽에서 두려워하는 건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는 맞습니다. 거지. 네, 네, 네. 정부사 아무리 얘기해봐야 네. 트럼프가 씨알도 안 먹혀요. 맞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을 자기 밑에 발 아래 놓고 뭐 바퀴벌레 밟듯이 여기 탁 받고 여기 탁 받고 하는 트럼프인데 그래도 우리 국민 여론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관건은 하나죠. 쿠팡 관련. 쿠팡 어떻게 해야 참교육을 할지 저기 김혜민 대표 참교육 좀 시켜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초심님과 잘 상의를 해서 네. 저희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참교육을 좀 해서 네. 쿠팡 때문에 또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생활이 또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네. 여러 가지 감안해서 네. 참 우리 서민들 생활과 직계됐기 때문에 네.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네. 또 배달을 맡기시는 네. 음식점 주인들 또 이런 네. 분들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잘 좀 지혜롭게 네. 우리 국민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쿠팡의 버르장머리를 네.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주까지 연구해서 좀 가지고 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율 부대변인 예. 방송을 통해서 할 말이 있다고 신신당부했는데 지금 시간도 다 됐는데 지금 해보세요. 네.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사실은 그 어제 이제 이해찬 전 총리께서 돌아가신 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계속 고민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인데요. 저게 재밌습니다. 2014년도에 모 그 지방 의원으로 나오신 분인데요. 새누리당으로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4년 뒤에 우리 당으로 바꿔갖고 나왔는데 사진에 넥타이만 바꿨어요. 넥타이 다시 찍는 정성도 안 보였어요. 넥타이 색깔만 바꿨어요. 저 유명한 사건인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대표 시절에 호남에 이제 그 유세 갈 때 제일 답답해했던 게 저런 부분이에요.
지방시대 이야기 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 근데 왜 우리 지방시대가 빨리 안 오냐? 중앙정부에서 항상 그럽니다. 아직 멀었어요. 왜? 지방에 가면 토 세력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서로 챙겨요. 선후배 하면서 당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아마 느끼실 텐데요. 저렇게 되고는 저 지방시대가 제대로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런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예. 저쪽에 윤석열 편에 붙었다가 살짝 그 지역위원장하고 협의해서 다시 당 색깔을 바꿔서 입당해서 자기의 어떤 전적을 숨기거나 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지역 일에는 여당, 야당도 없다. 지역 일에는 지역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야, 당 필요 없어. 우리끼리 형동생 하면서, 우리끼리 계속 지역의 이권 챙겨 먹을 거야.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뭐 하라고 하냐면 토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도요, 심지어 이 토세력을 막기 위해서 사또는 중앙에서 임명해서 3년마다 교체했잖아요. 네. 이방 호방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걱정되셨으면 대통령께서 원래는 지방선거를 준비할 때 공천률을 철저하게 하라라고 하셨거든요. 요번에도 우리 당이 비례의원들을 갖다가 당원 투표로 바꿨어요. 네. 이것도 다시 또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네, 끊임없이. 지방시대를 정말로 앞당기려면은요, 이렇게 당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당 지지자분들이 철저하게 이번에는 감시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 중에 내락 역적구님이 초심 그 구매 절차 똑같아. 어디 가도 뭐 쿠팡 구매 절차가 AGI 뭐 네이버 가도 다 똑같아서 나보고 바보라는 분도 있고, 금강밀면님, 박미자님, 구사공사님, 슈퍼멸치님, 정대택 회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회장님 요즘 바쁜데 일어나서 방송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김혜민 대표, 네. 자유대학 고발해서 매국화되는 네. 청소년들 매국화,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갔는데, 네. 이 부분에 지금 그 당부의 말씀, 네. 왜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막아낼지, 네.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울지, 이게 나중에 잘하면은 그 사람들이 70대 의원 같이 이상한 국민의힘만 찍고 이런 사람으로 될 네.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울의 소리에 초심님과 같이 협력을 해서 팀을 꾸려가지고 이 팀에서 다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싹 다. 그러니까는 그 한 몇만 명 모으셨다고 하시잖아요. 싹 다 고발을 해야 될 것 아직은 같고. 몇만 명은 아니고, 네. 지금 몇천 명 네. 모아서 가려고 네. 준비하고 20만 명까지 고발하려고 그러는데 그 방법뿐이 없어요? 네. 너무 힘든데 내가. 아니 근데 그거를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버 내란법 관련돼 가지고 네, 그 법을 만들어야 돼. 네, 저는 이제 여기 상금 부대변님도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 관련해서 국회에서 좀 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고 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발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거 발의만 해도 저는 영향력이 클 것 같고, 이걸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같이 다양한 안으로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이버 내란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저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이 네. 오늘 방금 끝나면 서미아 의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법안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네. 갖다 드려요. 네. 법안 저기 의원 비서도 해봤으니까 법안 네. 만들 줄 알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법안 만들기 귀찮아서 안 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 법안을 만들어서 네. 이 검토를 AI한테 네. 제대로 됐냐 팩트 체크도 해보면 네, 요즘 네, 네. AI가 다 해줘. 네. 법안 만들어서 그렇게 직접 행동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고,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드는 거고, 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씀은, 좋은 말로는 세상이 안 바뀐다. 네. 김민주 대변인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좋은 행동이 세상을 바꿨다. 예. 하찮은 행동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 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야 되고 발만 동동거리면 구해집니까? 아니잖아. 뛰어들어가서 건져와야 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심지어 개식료까지 다 행동하고 있잖아요. 어제 그제는 울산에 가서 또 시장에, 남창시장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머니 같은 분한테 그 눈빛을 보니까 딱 어머니 보는 눈빛이더라. 그 시장에 보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늘 2020년 1월 26일이죠. 오늘 매우 슬픈 날입니다. 조심 백은종의 희망찬 원칙을 마치면서 오늘 이해찬 전 총리님 별세 말씀드리면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지도자 고 이해찬 총리님 별세 소식을 접했습니다. 총리님은 늘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며 묵묵히 헌신해준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는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남아있으며 그 진심과 책임감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총리님께서 늘 보여주신 것처럼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그 정신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어가야 할 길임을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총리님이 우리에게 남긴 헌신과 책임은 바로 우리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작은 기쁨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고인을 떠올리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김민주 대변인님 한 말씀 하세요. 오늘 아까 대표님께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고 하신 말씀 가슴 깊이 좀 받아들여서 행동하고 이해찬 총리 같이 행동 좀 많이 그렇게 하세요. 하겠습니다. 김민주 신인 정치인께서는 이해찬 총리 보내면서 어떤 각오를 하실지 한 말씀 해주세요. 총리님께서 원래 서점을 하셨어요. 서울대 앞에서 서점하셨는데 항상 오늘 그거랑 매기는 거 자유대학이랑 매기는 게 그분이 가장 시작한 게 서점이었다. 이 교육의 중요성을 제일 많이 그렇죠. 생각하신 교육부장관 거잖아요. 넣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해찬 세대도 있고 그래서 아까 자유대학 얘기하셨는데 이런 어린이나 또 젊은이들이 생기지 않게 이해찬 대표님께서 고민하셨던 거 20년 집권 같은 것도 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김민주 대변인 안 물어보고 김혜민 대표님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민자가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랬구나. 김혜민 대표님 정치 꿈도 있고 신인인데 이해찬 총리를 보내면서 어떤 각오를 다지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역사를 개척하신 분으로서 저희 지금 후대 세대들도 역사를 개척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이버 내란법이랑 그다음 역사 왜곡 처벌법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할 때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 후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늘 희망찬 모닝크를 마치며 다시 한번 이해찬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의 정치 후반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 대통령에게 단순한 저항자를 넘어 정치적 멘토이자 돈독한 후견인으로 늘 곁에 계셨습니다. 정권을 만들었으면 정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해찬식 정치의 마지막 원칙이었습니다. 정치는 그에게도 명예도 취미도 아닌 끝까지 헌신하며 책임지는 일상이었습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님께 남긴 책임과 헌신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